네, 안녕하십니까. 문정입니다. 오늘은 그 기업 분석한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어떤 기업을 이 분석을 하고 내가 대응을 한다는 것은 단타 개념이 아니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그죠? 미래 비전, 성장성이 보인다 싶으면 조금은 큰 수익을 노리고, 그죠? 어떤 장투, 조금 길게 본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죠? 어떤 종목이든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 생각했을 때가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죠? 나쁘다 생각했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중이 열광하지 않을 때 모두 어떤 기업이 외면받고 있을 때 가감하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죠? 참 어려운 일이죠.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요, 어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도 사놓고 1년, 2년 기다리는 것도 다반사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투자라는 것은 결국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 기업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가치를 세상이 모를 때 그 가치를 알고 미리 투자를 해서 어떤 투자의 성과를 얻고 나중에 세상이 열광을 할 때 매도를 한다. 생각보다는 참 재밌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주식을 한 사람들은 빠름 단타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사람하고는 안 맞을 거예요. 성향이, 스타일이. 그래서, 그죠? 굳이 이거를 추천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혹시나 어떤 주식을 배우는 어떤 같이 시작하신 어떤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이런 차트에 의지한 단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 투자다. 이런 게 어찌 보면 오리지널 투자다. 이런 개념으로 어떤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또 찍고 남기는 목적입니다. 오늘 공부할 목적은요,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 최근에는 그죠, 반도체나 이런 분야가 그칠 암흑기였어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감산 중이고 반도체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죠, 소외받고 외면받고 안 좋고 실적도 나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턴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감산 중인데 이 시기에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맞느냐, 그죠? 어떤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탑 엔지니어링을 지금 이래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주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8월 달에 8월 16일 날 11,500원대 고점을 찍어요. 이때는요, 초전도체 테마가 어떤 열광할 때거든요. 근데 탑 엔지니어링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성격이죠. 파워로직스. 이 회사가 또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면서 한 달이 건너서 급등을 한 거죠. 그 외에는 커진 어떤 소외 국면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점은 5월 2일 날 4,995원 저점을 찍고 현재는 조금 턴해가지고 한 5,690원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어떤 극성을 부릴 때 8월 초에 그때 어떤 바람을 타면서 상한가도 한 2방씩 찍으면서 고점을 찍은 거죠. 그때 보면 정점일 때 신용이 한 15만 주 정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 10만 주. 신용이 10만 주라 하면 이 회사의 어떤 지분 구조를 보면 한 0.59%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진요, 없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시장의 무관심 종목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흐름 보면요, 개인이 한 9일째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들도 싫어하는 종목이다. 개인들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기관이 관심 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표면적으로는 그죠? 초전도체 테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찌끄러기 약간 이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왜 탑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그동안 그죠? 공부를 많이 해서 전환사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죠. 이 회사가요, 보면 최근에 전환사채를 등록을 해요. 전환사채를 등록을 하는데 규모는 한 40억 원 정도 되죠. 규모는 40억 원인데 어떤 수량으로는 한 67만 주, 지분을 따져보면 한 4% 정도의 비중이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수량은 아닙니다. 이 전환사채는요, 21년도 7월경에 유진투자증권, 그 다음에 미래에셋, 그 다음에 NH투자, 이 세 군데에서 이 전환사채를 100억을 받아갔거든요. 나누었어. 그 중에 이제 40억이 남은 부분이죠. 근데 얘는 보면요, 전환사채는, 그죠? 리픽싱이라는 것도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어떤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가격은 9,150원. 근데 이후에 이제 계속 장도 나쁘고 주가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리픽싱 제저가가 6,410원이거든요. 근데 그 6,410원을 훨씬 하이하죠.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대도 5,690원이니까. 리픽싱 6,410원보다도 한참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가격에 전환사채를 등록을 한다. 이건 좀 표면적으로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구조죠. 왜냐하면 지금 그죠? 리픽싱 최저가로 해봐야 6,410원인데 지금 현재 5,600원인데 그러면 전환하자마자 바로 20% 손실인데 근데 이거를 전환한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본 거죠.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 사항을 훑어보는 거죠. 근데 거기는 풋옵션이 있어요. 풋옵션이란 거는요, 이제 다 뭐 배워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늦게 가입하신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풋옵션이란 거는 이제 조기 상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요, 내가 리픽싱 최저가에서 6,41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5,600원. 그러면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바로 손실. 그러니까 나는 주식 안 받을래. 그냥 돈 줘. 돈으로 줘. 내 원금 돌려줘. 그게 풋옵션, 그러니까 조기 상한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행사를 하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40억을 돈으로 돌려받고 풋옵션을 행사했어. 그 돈으로 5,600원 뭐 이 가격대에서 사 모으면 되지. 그렇게 좋으면 장중에 매수를 하면 되지. 왜 풋옵션 행사를 안 했을까? 이게 하나가 좀 의문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있냐? 최근에 어떤 흐름이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쭉 이제 한번 훑어는 봤어요. 이 회사는 탑 엔지니어링은 표면적으로는 그죠. 주력이 LCD, 디스펜스, 뭐 OLED, 글라스 커팅 장비 이런 게 주력이에요. 뭐 LCD는 그죠? 뭐 다 아시다시피 액정 표시 장치고 주력은요. 디스펜스라는 건데 디스펜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액정 분사 장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세계 시장 점유율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탑 엔지니어링을 만들어준 어떤 주력 제품이다. 그게 디스펜스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안 좋았어요. 최근 한 3년 동안은요, 계속 적자였어요.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3년 내리 엄청난 적자를 해요.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받고 외면받고 안 좋아진 이유도 돈을 못 버는 구조로 흘러갔기 때문에. 매출액은요, 항상 한 1조 내외로 꾸준히
꾸준하게 나와요. 그런데 20년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요. 20년도 뭐 어떤 200억, 뭐 250억, 뭐 400억 이런 식으로 적자 규모가 급증을 해요. 영업이익도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영업이익도 20년도에 한 180억 적자, 뭐 21년도에 200억 적자, 22년도에 280억 적자. 적자 규모가 펑펑펑 커지죠. 이런 회사, 이런 구조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표면을 안을 뜯어보면 20년, 21년, 22년 이때도 매출액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매출액은 거진 한 1조 거진 유지를 해요. 뭐, 20년도에 한 1조 1000억대. 그 다음에 21년도가 한 1조 한 800억. 그 다음에 22년도가 한 9,300억. 그러니까 코로나나 이런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급속도로 나빠진다.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는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올해 보면요. 실적이 턴하고 있어요. 턴하고 있는데 올해 반기만 보면 매출액은 4,600억이니까 뭐 항상 그 3년치 평균의 한 절반 정도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출액은 꾸준히 변함이 없다. 근데 순이익은 23년도 반기에 한 16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10억대. 흑자로 돌았어요. 그러면 뭐 하반기에도 큰 이벤트 변수만 없으면 올해는 실적이 플러스 날 것 같아요. 턴. 이런 회사가 보면요. 전년도 22년도가 순이익이 마이너스 뭐 43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5억.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이익이 나도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그죠? 몇백 프로, 뭐 몇천 프로, 뭐 이익 증가, 순이익 증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착시 현상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올해가 어떤 턴어라운드 원년이다. 이래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래 보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것도 뭔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그동안에는요, 이 디스플레이 주력에서 지금 현재 사업 구도를 보면 자동차나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전장용 본딩 장비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자동차 분야로 진출하고, 또 뭐 어떤 수직형 마이크로 LED 이제 비접촉식 장비, 금사 장비를 또 개발해서 새로운 분야로 또 막 그걸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업 구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2차 전지와 자동차 업종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 갖고 전환사채 풋옵션을 행사 안 했다고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구조거든요. 도저히 좀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요, 타레엔진은 보면 1992년도에 원래 LG 연구소 사내 벤처로 출발을 한 회사거든요. LG 연구소 사내 벤처 출신이고, 이때 이제 LG 반도체 선임 연구원으로 있던 김원남이라는 분이 회사 동료 5명과 같이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점점 키워나갔죠. 근데 김원남이라는 분이 어떤 뭐 반도체나 뭐 LCD 이쪽에 여러 가지 업무를 거치면서 LG가에서 어떤 선임 연구원을 할 정도 되면 그쪽으로 굉장히 박식하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창업을 해서 탑 엔진을 만들어낸 거예요. 회사를 이제 키워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당시는 그죠, 연구원 출신 직원들이 만든 회사니까 회사 규모도 작고 또 어떤 돈도 얼마 없으니까 지분 가치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보면 어떤 다른 사람들은 지분이 뭐 0.3%, 뭐 3% 이 정도로 아주 약했고, 김원남 이 사람이 이제 대주주가 그 당시만 보면 지분이 한 13.11 한 그 정도로 아주 대주주 치고는 아주 작은 지분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지가 가능했던 게 뭐 LG가에 사내 벤처로 출발했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보면 이런 회사는 기술 지박적인 회사가 되다 보니까
선임연구원 출신인 이 김원남 대표의 어떤 두뇌에서 대부분의 어떤 회사 핵심 기술이 다 들어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회사를 뺏어가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핵심적인 기술은 이 사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작은 지분으로도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자꾸 흘렀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현재 이제 이 탑 어떤 NG의 어떤 가치를 보면요. 일단은요, 탑 NG가 그거를 어떤 뭐라 해야죠? 어떤 이제 구조를 보면 상장, 그러니까 탑 NG 밑에 있는 계열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열사는 앞서 말씀드린 파워로직스가 있어요. 그리고 비상장 계열사가 13개나 돼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탑엔지 같은 경우는 시총이 900억밖에 안 돼요. 9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비상장 계열사가 13개가 있고 상장 회사가 1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어떤 그 보호회로 이쪽이 이제 어떤 주력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호회로 이쪽은요, 그전에는 그 일본에서 그전 독점을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우리 배터리 같은 거, 그죠? 핸드폰 배터리 발화 해가지고 막 문제가 막 생기고 막 그렇게, 좀 굉장히 치명타였잖아요. 예전에 그 삼성도, 그죠? 뭐 노트 7인가? 만들자마자 통으로 다 그냥 삭제시킨 경험이 있죠. 그 정도로 보호회로라는 것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죠. 그래서 그전 일본이 독점하는 것을 그 파워로직스가 뚫고 들어가서 지금은 커진 주력 사업으로 성장을 시킨 어떤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로직스도 과거에 한 3년 실적이 나빠요. 근데 파워로직스도 공교롭게 올해부터 실적이 턴하고 있어요. 물론 저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서 그쪽 부분이 훨씬 강하죠. 근데 파워로직스가 이제 어떤 지분을 한 32% 정도 탑 NG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죠. 그러니까 파워로직스를 통해서 어떤 2차 전지 사업은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요. 또 그 탑 NG가 시총이 900억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파워로직스가 지금이 시총이 한 2,400억대거든요. 지분이 32%. 그럼 요것만 이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시총을 계산해 보면 그죠? 그 700억이 넘네요. 800억은 좀 못 되고. 근데 파워로직스 어떤 지분 가치만 해도 700억이 넘는데 탑엔지 시총은 지금 900억대다. 엄청난 저평가죠. 그러면 이 회사가 굉장히 뭐 부실하냐 어떠냐 이렇게 한번 뜯어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3년 내리 적자가 나고 올해 턴을 나온다 하는데도요. 이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보면 A-를 주고 있어요. A-라는 것은 그 전체 뭐 상위 5% 안에 들 만큼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다는 뜻이죠. 국내요, 그죠? 뭐 대한항공 이런 것도 최근에 A-까지 올라왔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재무구조는 튼튼하고 좋다. 이런 구조고요. 또 전체 매출액의 한 50%를 수출을 하니까 환율에 되게 민감하죠. 근데 올해는 그죠? 이렇든 저렇든 미국이 달러가 초강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했을 때 이익도 한 차익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업 특성을 갖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파워로직스가 어떤 계열사로 되어 있지만요. 상호 출자 구조로 좀 되어 있다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김원남 대표가 지분이 연구원 출신이고 돈이 없다 보니까 지분이 굉장히 낮다 그랬죠. 13%.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영이나 이런 거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계열사가 상호 지분 출자 대기업처럼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로직스가 또 탑엔지 지분을 한 7% 쥐고 있고 또 자사수가 한 6% 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호적으로 어떤 지분을 서로 갖고 있다. 그래 보면 파워로직스의 또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근데 파워로직스 이 자체로도 보면요. 또 계열사가
한 7개, 8개 정도 갖고 있어요. 파워로직스가. 그러다 보니까 탑 엔지니어를 어떤 내부 구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시총이 900억짜리가 어떤 파워로직스 외에 비상장 기업을 13개 보유하고 있고, 파워로직스는 또 비상장 기업을 한 7개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그중 한 20몇 개의 이런 기업을 갖고 있는 거죠. 초창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최근의 변화나 이런 걸 보니까요.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비상장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건요. 이런 회사들은 보통 지분 상속은 하도 경험을 많이 쌓죠.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할 때는 주식에 그죠? 급등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안 좋아하죠. 이럴 때는 어떤 이익을 비상장 계열사, 관계사로 다 빼내버려요. 그리고 고의 적자도 만드는 그런 흐름도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앉고 바닥을 키고 해야 세금도 작게 내고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속 구도의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초창기는 보면요. 김원남 이 대주주가 지분 13% 정도 쥐고 있고, 그 외에 창업했을 때 5명 다 합쳐봐야 한 17%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분이 굉장히 낮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요. 어떤 지분의 변화가 막 보여요. 물론 처음에는 이 전환사채, 저 부분에 어떤 풋옵션 행사를 왜 안 했을까? 저 부분이 궁금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요. 대주주가 김원남 이 사람이 어떤 장중에 주식을 막 사기 시작해요. 물론 주식은 지금 거진 바닥 수준이죠. 8월 10일 보면 어떤 장중 매수죠. 8월 10일 보면 3만 주. 그 다음에 9월 5일 날 5만 주. 그리고 10월 16일경에 거진 한 18만 주. 또 10월 27일 거진 9만 9천 주. 이런 식으로 4번에 걸쳐서 빠른 속도로 지분을 계속 넓히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도 아니고 대주주가 빠른 속도로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쁘진 않겠죠.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이 시점이 우리 회사 주식이 가장 싸다. 왜? 회사 구조는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대주주가 급속도로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뭔가가 있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그죠? 40억을 풋옵션 행사를 안 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대주주가 지분을 열심히 사들이고 있다. 이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4번에 걸쳐서 한 36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장중에 사들였으니까 평균 가격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 가격대. 한 보수적으로 잡고 해가지고 이래 잡아도 한 3억대는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23억이 어디 있어서 이 주식을 급하게 막 사들였지? 일단은 이제 돈의 출처도 중요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엔지가 파워로직스의 대주주이기도 하지만 김원남 대표도 파워로직스 지분을 84,800주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름에, 그죠? 그 초전도체 바람이 불면서 파워로직스가 급등을 했을 때 초기에 이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84,800주를 파는 거죠. 대략 한 10,000원 정도 그냥 단순하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보면 84,800주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8억이 넘죠. 근데 이 8억까지는 그렇다 치도. 그러니까 이 8억으로 그 탑엔지 지분을 사들였나 생각했는데, 그거는 훨씬 지금 4번에 걸쳐서 산 것만 해도 23억이 넘어가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표니까 그동안 월급 받은 거 모아서 늘렸나?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쭉 조용히 있고 안 하다가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빠른 속도로 8월달, 9월달, 10월달 빠른 속도로 36만 주까지 늘렸을까? 이게 의문이죠. 근데 뭐 과거의 3년 동안
실적이 계속 나빠져요. 매출액의 변화는 없는데 실적은 급속도로 나빠져요. 그러면 이 나빠진 돈들이 단순하게 어떤 순수한 영업을 했을 때 문제인가? 그런 것도 약간 이제 주식쟁이는 모든 걸 의심해야 되거든요. 너무 좋아져도 의심해야 되지만 나빠져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장 계열사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무구조를 나쁘게 만드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어쨌거나 전환사채도 최초에 9,150원이었는데, 그죠? 리픽싱 해가 6,410원 이하로. 어쨌든 전환사채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최대 조건은 DC를 해서 다 받아낸 셈이고, 수량을 늘렸고, 그걸로 따져보면 그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도 3년 동안 실적이 나빠진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 3년 동안 실적이 나쁨으로 해서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고 이 시기를 이용해서 싼 가격에 지분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이 부분도 봐야 되죠. 그 전에 보면요. 김원남 외 6인 해가 지분이 17.49%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29.1%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전에는 김원남 외 5인이었는데 창업자, 동료, 6인이 된 거는 이제 한 명 포함된 거는 와이프가 한 3% 정도 지분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7에서 29 급격하게 지분이 늘어났죠. 그래 보면요. 지금 현재 보면 29%, 자사주 6%,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가 한 7% 정도 지고 있고, 이래 보면 30, 36, 뭐 거진 40%대까지 지분이 상승한 거예요. 관계자 지분. 그러면 어느 정도 회사를, 경영권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급속도로 올라왔다. 근데 최근에, 그죠? 8, 9, 10 이때 왜 그렇게 빨리 급하게 장중에 매수를 쭉 진행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동안 뭐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재무구조를 만든 게 의도적인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요, 이 회사를 이제 꼼꼼히 들여보면, 그죠? 파워로직스 어떤 지분 가치만 해도 700억이 넘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총이, 그죠? 900억대. 그러면 올해 실적도 턴은 반기만 해도 160억, 영업이익 110억 벌어들였고, 그 외에도 이래 보면요,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아요. 그 신용평가 A-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기업을 조사할 때는요, 여러 가지 사항을 쭉 다 훑어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 집약적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쭉 훑어보니까 어떤 반기 보고서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돈이 나가는 어떤 내역을 쭉 보다 보통 임금이다, 뭐 연구개발비다, 뭐다 쭉 나가는데, 특허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특허 수수료. 특허 수수료만 해도 그 분기에 한 1억 2천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가?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요, 특허를 국내에서만 263개, 또 해외에서 152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죠? 선임연구원, 뭐, 김원남 외 5인이 보통 다 어떤 연구소, 기술원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은 되지만, 그래도 동종업계에서 요 정도로 기술을,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어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리고 보면 또 원래 이 회사의 주력이 이제 디스플레이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관련 원청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이 원청 기술을 토대로 해서 유사 장비를 만들면서 자동차 2차전지에 쭉 확대를 해 나가는 거죠. 신용평가 등급이 A-인 이유는 재무구조도 보면 굉장히 알뜰해요. 현금성 자산도 보면 그죠? 한 300억대 이상을 갖고 있고, 각종 채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래저래 훑어보면 한 2천억대는 되지 않나? 근데 시가총액이 900억대밖에 안 돼? 그럼 이래저래 보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요, 지금 같은 이 시국에 3년 내리 적자가 나고 안 좋은 이 시국에 올해 턴을 하면서 공교롭게 전환사채가 등록이 되는데 풋옵션 행사를 안 했다. 대주주가
개인 돈, 그지? 20매덕치를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더 사들일 공산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쭉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해가 보니까 그 개인적인 돈으로 쓸 수도 있고 또 파워로직스 뭐 매각한 대금 8억에다가 개인적인 자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아니면 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그 차입금 100억 이것을 또 어떤 걸 만들어 둔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 되면 또 그 돈으로 만약 했다 하면 100억으로 지금 한 23억 샀으니까 나머지 돈으로 지분을 계속 장중에 사모으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대체 뭔 일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 비상장 계열사가 과거에 보니까 16개 있었는데 지금 현재 3개는 흡수 합병했더라고요. 보통 보면 회사의 어떤 가치를 키울 때는 비상장 계열사를 많이 둔다는 것은 회사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대주주가 어떤 자기 지분을 어느 정도 늘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키우겠다 생각이 들면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흡수 합병을 함으로 해서 그 회사는 매출과 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13개가 남아있다. 이거는 앞으로도 잠재력은 충분하다. 그만큼 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산 가치로 보나 앞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신규 사업 구조로 보나 여러모로 시총 900억이라는 것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파워로직스 지분 빼버리면 뭐 100억, 200억 요 정도 규모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시점에 뭐 대주주가 그죠? 회사를 가장 잘 아는 대주주가 지금 23억치를 사두고 있는데 뭐가 무섭냐? 이 시기에 같이 진입을 하면 충분히 뭐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있게 보고 소개를 해드리는 바이죠. 이 회사는요, 위치는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그죠? 구미. 뭔가, 그죠? 좀 흥미있죠? 뭐, 항상 총선 시기에는 꿈을 꿉니다. 자꾸 주식쟁이는 뭔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좀 약간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총선에는. 어쨌든요, 이 회사는 지금 봤을 때는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면, 그죠? 전환사채 가격도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래 보면 굉장히, 그죠? 지금은 흥미로운 매수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재미있는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